2025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라스베이거스에서 리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단순한 커뮤니티 모임이 아니라 리플이 지금 어떤 판을 그리고 있는지, XRP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고 분위기는 생각보다 많이 진지했습니다. 리플 경영진, 파트너사, 개발자, 그리고 제도권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어요. 이 자리에서 딱 느껴졌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리플은 이제 코인 회사가 아니고 금융 인프라 기업이라는 거. 둘째, XRP는 단순 결제용 토큰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흐름을 잇는 연결 지점이라는 겁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들떠있기보단 오히려 차분하고 계산적인 분위기였고, 리플이 무슨 수를 두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일 건지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투자자들은 기술이나 정책보다도 어떤 돈이 어디로 흐를 건가에 더 민감한데, 이번 행사는 그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자리였습니다. But I will say, some, even in the XRP family, it's like, look, the Bitcoin community is not our enemy. They really are not. If they do well, we're going to do well. We might do better. It's just like, it's not a zero-sum game. And I think the one thing I learned, I was in the Silicon Valley for 24 years. The one thing you learn is tech is not a zero-sum game. We're going to grow the pie. And David Schwartz was out there yesterday talking about rewiring the entire banking system and what this looks like maybe in 10 years or 20 years. We underestimate how big that change is and how profound it is. And we get there by being collaborative and working together, not against each other.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업계 전체가 한 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경쟁을 제로섬으로 보지 않고 전체 판을 키우겠다는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이건 예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다뤘던 XRP의 미국 전략자산 준비금 편입설에 대한 내용이죠. 당시 트럼프가 XRP를 언급했던 맥락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엔 갈링하우스가 공식적으로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디지털 준비금에 XRP가 들어갈 수 있다는 포부를 다시 꺼낸 겁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갈링하우스가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저는 제일 흥미로웠어요. 갈링하우스는 규제 환경이 바뀌는 시점을 노려서 XRP를 중심에 넣겠다고 계속 말했었고, 이제 그게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금에 포함된다는 얘기도 그냥 꿈이나 방향성 말고 실제로 실행 단계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RLUSD를 다룬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리플은 RLUSD를 전면에 세우고 XRP는 뒤로 백엔드에서 XRP가 오히려 더 전략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요. 이번 행사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I just want to maybe you could double click that piece because you had mentioned RLUSD and stablecoins are, I think you've noticed, a pretty big deal, and certainly Ripple's presence and entry into the market is a big deal. Just for clarity, how does that acquisition sort of fit with the stablecoin strategy? Well, there's a couple things. One, as they are clearing, I mean, they do trillions of dollars of clearing. One is they will do some post-settlement on the XRP ledger. That's a big deal, and if driving utility and driving efficiencies of that settlement, that's a big deal by itself. The second thing that is a big deal is using RLUSD as collateral. They do a lot of lending across the Hidden Road ecosystem, and again, this is big dollars. Hidden Road, after the acquisition closes, and this is probably 30, 60 days to continue to get all the regulatory approvals globally to close the transaction. But Hidden Road will accept RLUSD는 이제 XRP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동시에 운용되고 리플 결제망 전반에 통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이 선을 분명히 그었다는 겁니다. XRP는 대체되지 않는다. RLUSD가 실사형을 확장하더라도 여전히 글로벌 유동성과 교환 매개체로는 XRP가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어요. 즉 RLUSD는 기간이 쓰기 좋은 고정가치형 결제용 자산이고, XRP는 글로벌 자금 흐름을 연결해주는 실질적인 연결 역할을 하면서 각자 쓰임새가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이 전략은 오히려 XRP의 펀더멘털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개발자 발표에선 XRP 레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나 실사용을 앞두고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XRP 레저에 이더리움 개발 환경을 붙이는 작업, 즉 EVM 사이드체인 연동이 꽤 진척됐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 결과 이더리움 개발자들도 XRP 레저에서 쉽게 디파이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기술 소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기술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 사례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스마트 에스크로, 지불 채널, 조건부 결제 같은 기능들을 실제로 돌려본 거죠. XRP 레저가 그냥 빠른 송금망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스마트 에스크로는 보험금 지급이나 나눠서 돈을 주는 계약에 쓸 수 있고, 지불 채널은 음악 스트리밍처럼 실시간 소액 결제 혹은 게임 아이템을 바로 결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XRP 레저는 당장 써먹을 수 있게 잘 만들어진 블록체인이라는 걸 이번 행사에서 확실히 보여줬어요. CBDC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얘기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 드렸었죠. 이번 행사에서 리플이 어떤 나라들과 실험을 해왔는지 딱 정리된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XRP의 정부 협력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준 대목이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부탄, 조지아, 팔라우, 홍콩, 몬테네그로 같은 나라들과 실제로 디지털 화폐 실험을 했고 지금은 20개국이 넘는 나라들과 협의 중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XRP 레저가 중앙은행 전용 블록체인처럼 쓰일 수 있고 나라 간 돈을 주고받을 때 중간 역할을 XRP가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중앙은행 입장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은 거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는 누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XRP 레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하죠. 폐쇄된 환경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할 땐 대규모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리플을 실험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고 앞으로 나라 간 CBDC 결제 시스템을 만들 때도 XRP가 중간 연결 통화로 거론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와의 실질적인 협업이 공식화되는 와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림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저스틴 선과의 사진 한 장이었죠. 좀 가볍지만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트론의 저스틴 선이 갈링하우스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렛츠 쿡이라고 썼어요. 정확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여기에 시장은 반응했습니다. 리플과 트론이 동시에 튄 걸 보면 단순히 인증샷 한 장이 아니라 뭔가 있다 이렇게 해석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RLUSD가 트론 쪽으로 연결되거나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크로스체인 협업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XRP는 이더리움처럼 다른 여러 체인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독립적인 코인이 아니라 여러 체인들을 연결해주는 중심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 트론과 실제 협업까지 이어진다면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결제망에서 XRP가 쓰일 기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제죠. 역시나 빠지지 않고 히든로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리플은 지금 RLUSD를 기관용 결제 회사인 히든로드 시스템에 직접 연동하고 그걸 XRP 레저와 연결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관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RLUSD와 XRP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즉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쓸 때 지금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지갑으로 옮기고 따로 결제망에 연결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다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브로커리지 계좌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서 XRP를 사고 보관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에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히든로드 시스템과 RLUSD 그리고 XRP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짧게 들어보시죠. But Hidden Road will accept RLUSD as good collateral on their platform. That's a big deal when you start thinking about the traditional financial world. And a lot of what Hidden Road does isn't just crypto. And that getting RLUSD as an accepted form for collateral across their ecosystem, I think will be a very profound step. You are so gonna be to like nerd out like on this because it is very interesting. And also I probably like it because it's just a less obvious. I mean, there's a lot of talk. I mean, I've heard there's a rumor that we were trying to buy Circle. I don't know if that was it. 말 그대로 실물 금융시장 안으로 XRP를 들여보내는 실행 구조가 나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루머로 돌았던 서클 인수에 대한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것 같아요. 확인해보니 공식적으로는 히든로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줬고 서클 얘기는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쓰기 쉬운 환경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죠.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가까운 사용성이 확보되면서 XRP가 본격적으로 실제 돈처럼 쓰일 기반이 마련됐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제도권 확장에 대한 계획이었고 여기 말고도 리플이 사업 확장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죠. 바로 두바이입니다. 리플은 이미 두바이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식 라이센스를 받았고 이번 행사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잔드 은행과의 제휴를 발표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잔드 은행이 디르함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기술로 발행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각 나라 통화권마다 맞춤형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세우는 거고 RLUSD는 달러, AED는 디르함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XRP는 이걸 다 연결해주는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맡게 되죠. 쉽게 말하면 리플은 지금 전 세계 각국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들과 스테이블 코인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중간 연결 장치가 되려는 겁니다. 직접 화폐를 발행하진 않지만 그 화폐들이 서로 교환되거나 오갈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통화를 직접 짓는 게 아니라 연결해주는 기반 역할, 이게 진짜 가치입니다. SEC와의 소송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투자자들도 합의됐다는 보도만 보고 방심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25년 5월 기준 법원은 리플과 SEC가 제출한 합의안을 절차 문제로 한번 기각시켰죠. 양측은 항소를 철회하고 새로운 합의를 다시 준비 중이며 벌금 5천만 달러 규모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왜 SEC가 리플을 고의적으로 겨냥했다고 보는지, 그리고 지금 규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What's frustrating and confounding is like, why did the SEC pick on us? Like, we were the good guys for this space. There are a lot of bad guys, unfortunately, in FTX. There's some bad things happening. They picked on us. There's one of these like, I don't really understand why they picked on us. But Ripple has and will always lean into a compliance first. It's not just because we have to, because it's the right thing to do, but it's also our customers are financial institutions. Our customers are banks. They will not work with us unless we are, as white hat as you can get on this stuff. And now, the part of your question also, and I alluded to this a little bit earlier, as much as other markets like Japan or Switzerland or the UAE, Dubai, and Singapore have been pro-crypto, the most important regulatory bodies in the world are the United States. And even though some of them may disagree, it still puts a little bit of it tempers the opportunity, it tempers the growth, it tempers the optimism. That has changed. Paul Atkins of the SEC has been exceptionally constructive. He's only been there a few weeks. Hester Peirce and some of the stuff she has said publicly, it's just refreshing and a bit kind of affirming to be hearing it from stuff we've been saying for years, to hear it from within inside the building. I will admit in this private audience, not to be shared with anyone, I've been back to the SEC once in the last month after it all finished, and it was totally surreal. I mean, it was just bizarre. It was like you went from like this years ago being in the building with meetings and this hostility to a warm, friendly, like. 갈링하우스가 말했듯이 리플은 처음부터 규제를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규제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했던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돼요. 쉽게 말해 지금 진행 중인 절차만 잘 마무리되면 XRP는 미국 안에서 규제 문제가 거의 정리된다는 얘기겠죠. 복잡하게 얽혀있던 법적 리스크가 사라지고 제도권 안에서 당당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만 남았는데 이게 해결되면 그동안 XRP가 미국에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됐던 장애물들이 거의 다 없어지는 거고 ETF 출시나 선물 시장 상장 그리고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실제로 CME에 XRP 선물이 상장됐고 프랭클린 템플턴도 ETF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리플 라스베가스 행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짚어봤는데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XRP는 더 이상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양한 금융 흐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까지 맡고 있어요. 특히 RLUSD처럼 고정된 가치를 가진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에 쓰이고 XRP는 그 뒤에서 실제 유동성과 통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큽니다. 예전엔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디파이나 결제 플랫폼에서 XRP 레저를 실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부와의 협업입니다. 리플은 이미 여러 나라와 함께 CBDC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에서 XRP가 연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도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금을 들여 인수했던 히든로드에 대한 방향성도 다시 한번 제대로 잡았습니다. 이걸 통해 이제는 기관 자금이 XRP 레저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만큼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사이의 연결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SEC와의 소송, 사실 이게 XRP에겐 가장 큰 리스크였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이제는 ETF 승인이나 선물 시장 진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XRP는 규제 리스크를 정리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해서 실사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XRP 투자자 입장에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5 리플 라스베가스 행사는 우리가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 얘기했던 흐름, 예측했던 그림들이 실제로 구현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공식화한 자리였습니다. XRP를 단순히 시세만 보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디지털 금융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해요. 지금부터는 이걸 기반으로 어떤 기업, 어떤 정부, 어떤 자금이 붙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리플 라스베가스 행사에 대한 단순 요약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XRP가 가는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되셔야 해요. 리플이 결국 뭘 하려고 하는지, XRP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이번 행사에서 그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깊이 있는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